네. 이 취득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다고 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동산 또는 재테크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 배경아입니다. 369 어느새 재미있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nikkan까지 왔어요. 저 이제 좀 뭔가 전문가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찐 전문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요즘 제 자리를 탐내신다는 그런 소문이 자자합니다. 댓글 주셨어요? 아니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럼 준 전문가죠. 좋아요. 오늘은 준 전문가 네. 경아님과 함께 오늘 강의 주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오늘의 강의 주제 취득세와 재산세입니다. 경아님, 이전 강의 하반기 세제 개편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우 당연하죠. 양도세, 종부세 맞죠? 제가 틈틈이 복습했거든요. 역시 든든합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양도세와 종부세 위주의 강의였다면 이번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위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말 이 부동산 거래할 때 알아야 할 세금이 이렇게 많을 줄 난 정말 몰랐었네. 그렇죠. 지금 보통 처음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는 이 세금에 대해서 간과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부동산을 판매할 때 내는 양도세를 공부해 보았다면 이번에는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집을 사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6억을 주고 집을 샀으면 이 6억에 대한 세금이 내는 거 맞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취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상취득입니다. 유상취득이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권리나 물건을 얻어오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제가 경아님한테 집을 구입했다. 네. 7억을 주고 구입했다. 그러면 유상취득이 되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취득은 유상취득인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유상취득이 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무상취득입니다. 아니 무상으로 어떻게 집을 얻어요? 무상취득은 증여라든가 상속 이런 것들이 바로 무상취득의 개념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제가 받게 된다면 그게 유상취득인 건가요? 그렇죠. 응용력이 굉장합니다. 자, 취득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봤으니까 취득세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이 취득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기존의 경우에는 1세대 3주택까지는 중과세 적용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최근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으니까 2주택부터 중과세를 적용한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근데 네.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어요. 왜요? 네, 혹시 이전 대출 규제 강의에서 네.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그렇다면 이 취득세도 조정 지역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조정 지역은 두 채부터 중과세가 적용이 바로 되지만 네. 비조정 지역은 두 채까지 중과세가 비적용됩니다. 세 채부터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것은 조정 지역에서 다주택 소유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조정 지역의 다주택 소유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아주 확실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한 채의 취득세가 보통 1에서 3% 정도가 되는데 두 채부터는 8%, 세 채부터는 12%가 적용된다는 걸 보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소장님,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만약 조정 지역의 한 채, 네. 비조정 지역의 한 채를 구매하게 된다면 네. 그게 중과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하는, 어려워하는 내용인데 취득세는 기존에 내가 살던 집이 아니라 새로 구입한 집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점 때문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이 조정 지역이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산 주택이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네. 중과세는 적용받지 않죠. 2주택제지만 비조정이니까 그렇죠? 적용받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럼 반대로 만약에 제가 비조정 지역의 주택을 먼저 소유하고 나서 네.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중과세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죠. 구입 시점은 취득세에서는 무관합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이사를 갈 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기 전에 네. 새로 이사할 집을 먼저 이렇게 보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놓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다면 이사 가고 나서 원래 살던 집을 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럼 팔기 전에 다른 집을 샀으니 저는 집이 2개가 되니까 네. 취득세 2배로 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예외 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외가 있구나. 그렇죠.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우선 1주택 기준에 취득세인 1에서 3%만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더 이상 세금이 중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팔아야 하는 기간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만 팔면 돼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지금 언제 구입했는지에 따라서 이 기간이 다 틀립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이 틀린 건데 18년도 9월 13일 9.13 대책이 나왔던 시점인데요. 그 전에 취득하셨던 분들은 3년 이내에만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18년 9월 14일서부터 19년도 12월 16일에 취득을 하셨다. 이렇다면 기존 주택을 2년 내로 팔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규제 지역의 경우 내가 언제 구매했는지 잘 살펴본 뒤에 이사 준비를 해야겠네요. 재산세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자, 재산세는 종부세처럼 보유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이 집을 보유하고 있다. 나의 재산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거죠. 사실상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납부하는 날도 같은데요. 차이가 있다면 재산세는 내가 사는 지방에 내는 지방세이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나라에다 내는 국세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6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네. 대한민국 나라의 6억에 대한 세금을 한 번, 그렇죠. 내가 사는 지역에 한 번 이렇게 네. 되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일단 공시가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정부가 조사 산정해서 공시하는 가격인데요. 주택 같은 경우는 이 공시가격에다가 60%를 곱해서 과세 표준을 산출하여 계산을 합니다. 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공시가격 60%를 곱해서 과세 표준을 산출을 합니다. 이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0.1%에서 최대 0.4%까지 적용한 후에 뒤에 누진 공제를 제외해주면 재산세가 계산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세 표준 곱하기 네. 세율 거기다가 마이너스 누진 공제를 하면 재산세인 거죠. 아, 맞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사실 여기에 지방교육세라든가 아니면 도시지역분 이런 세금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기는 해요. 자, 어쨌든 2021년부터 202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인하되는 재산세율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자, 정부에서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 9억 원 이하까지 다시 확대 적용을 해줬고요. 자, 0.05%가 인하가 되면 재산세가 얼마나 감변이 될지 좀 아시겠어요? 소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숫자에 되게 약한 거. 아니, 표만 보니까 머리가 복잡한데 이렇게만 봐서는 감면이 얼마나 됐는지 감이 좀 잘 안 와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9억 원짜리 공시가격이라면 60%를 적용해줘서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0.4% 구간이 되고 누진 공제에 63만 원을 빼주게 되고요. 반면에 인하된 그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0.05% 빠지는 0.3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원래는 153만 원인데 네. 특별 세율로 적용하게 되면은 126만 원으로서 차액이 약 27만 원 정도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맞네요. 네. 9억 원 주택 기준으로 153만 원에서 126만 원이 됐으니까 네. 27만 원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어때요? 직접 계산해 보니까 재산세가 인하가 된 것이 좀 보이죠? 네, 세금은 인하되면 더 좋아요. 소장님, 네. 저번에 배운 양도세부터 시작해서 재산세까지
1주택자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분들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 또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특히나 부동산이 과열되는 조정지역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다주택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러한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과연 다주택자나 조정지역에 대한 규제가 무주택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도 관건인데요. 효과가 없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세법이기 때문에 개정되는 세법이 향후엔 없는지, 개정이 되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꾸준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은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쌤과 함께라면 저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집을 팔 때 이익이 났으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부세예요. 그렇다면 내가 집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은 뭘까요? 벌써 퀴즈 타임이에요? 정답은 취득세! 아주 좋습니다. 정아님,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집 살 때 이 집 가격만 생각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세금 문제가 또 있었네요. 그렇죠. 제가 안 그랬으면 돈 탈탈 털어서 집은 샀는데 세금 못 낼 뻔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자, 경아님 얼른 내 집 마련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진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퀴즈 가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예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년 6월 1일마다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뭘까요? 소장님, 네. 재산세잖아요. 그리고 이 6월 1일마다 납부해야 되는 거 지방세 아닌 것 중에선 또 종부세도 있잖아요. 아우, 아주 퍼펙트한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6월 1일 기준인 거는 재산세, 또 종부세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조정지역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한 채로 새로 구입하게 되면 중과세를 적용한다. 2주택제가 되는 거니까 네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네. X요, X. 왜냐하면 내가 비조정지역에 새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아, 이 함정을 폈는데 넘어오질 않네요. 넘어오지 않아요? 맞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 두 번째로 구입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1세대 1주택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21년도부터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기로 한 재산세의 세율은 몇 %일까요? 0.05%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0.05% 정답입니다. 저 다 맞췄습니다, 소장님.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예습과 복수도 확실하게 하신 우리 경아님,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뿌듯해요. 저 이제 준 전문가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제 준 전문가 되셨죠? 네, 오늘은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알쏭달쏭하게 헷갈리는 내용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박수 박수. 아, 감사합니다, 경아님. 같이 노력해 주시는데 항상 저만 박수를 받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열심히 들어주신 경아님께도 박수! 박수 박수. 아, 진짜 박수 받으니까 기분 너무 좋은데요? 그런가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이 박수의 기운을 모아서 다음 편에도 열공모드 기대해주세요. 다음 화에도 내 집 마련에 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경아.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꾹!